제두님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다 여쭤봐도 될까요? 쇼핑몰을 하는데 저희 쇼핑몰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사이트에서 더 구매율이 높은데 저희가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매율이 높다는 게 같은 노출, 같은 클릭 대비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말씀이실까요? 유입량이 타사 대형 쇼핑몰보다 더 높더라고요. 유입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노출이 더 많이 되니까. 그럼 저한테 여쭤보는 건 어떻게 하면 유입을 늘릴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유입은 광고로 늘리는 거죠. 물론 이제 유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광고가 아니라 다르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는 하죠. 뭐 카페에서 바이럴을 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단골들을 관리하거나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스팔트 필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보다 자사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 쇼핑몰보다 좀 낮은 단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형 쇼핑몰보다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세요? 그 기준이 있으세요? 10%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단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어떻게 나의 브랜드의 팬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단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자사몰에 온다는 거는요. 팬들이 오는 거예요. 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에 있는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백화점에서 한 부스를 이제 얻어서 거기에 내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백화점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라 그냥 어느 골목에 이제 뒤쪽에 있는 그냥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이제 건물이 내 브랜드의 본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본점을 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어디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인데 입지가 좋은 곳에 가서 내 상품을 판다도 광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셀러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늘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가격으로 고객의 어떤 그 환심을 사거나 아니면 가격으로 고객이 그 제품을 구매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그 하수가 쓰는 방법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말고는 내가 고객에게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언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체리 피커라는 말이 있어요. 가격이 낮으면 그러니까 그 체리만 딱 먹고선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무슨 데이 해가지고 막 행사하면 그때만 딱 사고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몰에서 물건을 팔 때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 때든 상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일단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백화점에 있는 하나의 부스에서 물건을 판다는 건 말 그대로 손님, 그냥 오다 가다 그 입지에 있었어서 만난 그 손님들이 그냥 이용하고 구매하고 그냥 가는 것이지 거기로 또 고객들이 오면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으면 그게 만족스러워서 뭔가 좀 내가 이 브랜드의 팬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사 쇼핑몰에도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든 어디에서 팔리든 자사 쇼핑몰에 와서 구매를 하면 어떤 재밌는 것들과 이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내 페이지를 상품에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게 이제 가장 1차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몰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그냥 물건을 산다는 건 고객과 그냥 그냥 소개팅하는 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사몰에 고객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 거의 연애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를 할 때는 소개팅을 할 때와는 더 다채로운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여행도 가고 뭐 파티도 하고 기념일도 챙기고 사실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쨌든 어떤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사몰에 왔을 때 더 재밌고 더 이득이 있고 볼거리들이 있어야 사실은 거기서 놀고 거기가 플랫폼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사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인데 그 안에 컨텐츠나 이득이라고 하는 것, 즉 집에 놀러 왔는데 놀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올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필리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혼자 하니까 컨텐츠 만들기가 빡세다. 당연하죠.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만들 고객들이 이 컨텐츠를 소비하게 하고 그 고객들, 단골들만의 상품을 만든다는 건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그 계획 아래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업이 탄탄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원이 아직도 없다 그런다면 아직 그런 쪽에는 손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스팔트 필리님, 신규 가입 쿠폰 이런 건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런 건 도움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규 가입 쿠폰을 받아서 좀 더 싸게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편리한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적립금을 주는 그런 스마트 스토어, 내가 편리하게 쓰는 그런 플랫폼을 제외를 하고 내가 이 플랫폼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구매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가입시켜서 뭐 할 건데요? 그 사람을 초대해서 놀거리가 없는데 집에 초대해서 뭐 하나요? 자사모를 정말 잘 운영하고 싶으시면요.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고 제가 정말 권해드리는 건 그걸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스테이크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크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와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식을 시키고 싶은데 이 시식을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잔씩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한 잔 한 잔씩 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단골들한테 그 비싼 와인을 대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와인을 들고 시내로 나가면 이거 몇 명 먹어보지도 않고 다 소진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님 연애 왕이에요. 제가 연애 왕입니다.